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WS 이노베이트 2016 한국어 트랙 AWS 디바이스 팜을 이용한 모바일 앱 테스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약 30여 분 정도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용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AWS에서 디바이스팜 서비스를 왜 출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출시 배경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디바이스팜 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가 오늘 세션을 위해서 협찬을 받은 실제 안드로이드 앱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다 이렇게 진행을 미리 좀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스크린 캡처를 한 화면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과 오늘 세션에 대해 전체적인 요약을 끝으로 오늘의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판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조사 결과는요, 디멘셔널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2015년에 모바일 앱에 대한 사용자 서베이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약 80% 정도의 그 사용자는 만약 본인들이 다운로드 받은 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뭐 다시 시도를 해보다가 세 번이 넘어가서도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삭제를 해버린다는 것이고요. 약 32% 정도의 사용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앱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어떻게든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의 경쟁 앱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약 34% 정도의 사용자가 보통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먼저 해당 앱에 대한 리뷰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워낙 리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혹은 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 때문에 어떤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사전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뭐 이렇게 일단 컨텐츠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실행 자체가 뭐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실제 앱 마켓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떤 그 앱의 사용자 피드백 화면인데요. 이렇게 품질 관리, 테스팅이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렵게 만든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쉽게 사장되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팅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뭐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폰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기 자체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뭐 출시가 되죠. 보통은 그냥 숫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S가 하나 더 붙어서 한 두 번 정도만 나오고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그런데 안드로이드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양한 벤더에서 많은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OS 버전들도 굉장히 다른, 다양한 버전들이 혼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을 여러분이 일일이 구해서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없고,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아무래도 그 실제 디바이스 테스팅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에서 제공되는 테스트 랩도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뭐 다양한 디바이스를 한 곳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하나하나 또 수작업으로 테스트를 하셔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AWS에서 실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팜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들을 수행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팜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골라서 병렬적으로 테스트를 돌려주는 자동화 테스트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직접 기기 자체에 원격으로 접속을 하셔서 마치 내 손에 기기를 쥐고 테스트를 직접 하시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리모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동화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 테스트는요, AWS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수많은 실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지원되는 OS는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아마존에서 출시한 거죠. 파이어OS가 있습니다. 테스트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앱을 먼저 업로드를 하시고 원하시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고르신 다음에 해당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맞는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을 수행할 디바이스 목록, 즉 디바이스 풀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테스트 실행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디바이스 풀들에 대한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 실제 테스트 결과라든지 버그, 퍼포먼스, 그리고 스크린 캡처, 로그 등의 세세한 정보들을 직접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 팜에서 제공되는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바이스의 구분은 제조 회사, 그리고 타입,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의 모델이나 OS 버전으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 디바이스가 어떤 통신 사용으로 출시가 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 국내 통신사 버전은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내 사용자들이 많아지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요청이 많아지시게 되면 충분히 추후에는 한국 그 통신사용 버전들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공되는 수량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요 그 제조 회사들의 제품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제공되는 디바이스 이외에도 제조 회사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이런 디바이스 팜에 그 지원되는 디바이스 목록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어떤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수행할지 테스트 풀을 구성해 주시는 화면인데요. 우선 처음에 앱을 등록을 하시고 해당 앱을 어느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해줄지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최신의 디바이스들이 다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최신 그 갤럭시 S7이나 아이폰의 그 SE 같은 그런 버전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지금 경고 마크가 떠 있죠. 네,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업로드한 앱은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이 만약에 사용자가 실수로 이제 전혀 호환성이 없는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서 테스트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이 쓸데없이 낭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드리기 위해서 있는 그런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앱에 대한 호환성 체크를 이 디바이스 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AWS 디바이스 팜에서 현재 제공되는 모든 디바이스들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AWS 디바이스 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필요한 지금 디바이스가 없다 하실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요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시간이나 언제까지 준비됩니다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준비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우선순위를 높여서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하실 일이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줄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골라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테스트들이 각각의 OS별로 지원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인데요. 제일 위에 보이시는 빌트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크립트 없이 손쉽게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 UI 테스트,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피움의 다양한 테스트 모듈들, 그리고 칼라바시 테스트가 이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에서 지원되는 그런 테스트들이고요. 또 각각의 OS별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다양한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드인 테스트를 제외한 다른 테스트들은 각각의 테스트 스크립트들이 필요한 테스트로서 만약에 기존에 해당 테스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초기에 사용하실 때는 다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itHub에 AWS Labs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AWS Labs는 아마 AWS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AWS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데모 코드들을 올려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실제 해당 테스트를 진행하시고자 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 샘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퍼지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지 테스트는 앱을 실행하고 여러 가지 랜덤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해당 이벤트에 이상 없이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UI 테스트인데요. 이벤트 횟수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에 대한 그 시간 간격 또는 랜덤 이벤트에 사용되는 난수를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빌트인 테스트이다 보니 별도의 스크립트 없이 쉽게 수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정말 쉽게 앱에 설치해서 UI 테스트 그리고 삭제까지 이상 없이 제대로 되는지를 한 번에 편리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결과를 통해 아실 수 있는 내용은 우선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해당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 여부와 만약에 크래시가 났다면 어디서 어떤 이벤트를 실행 중에 해당 크래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크래시 리포트를 제공을 해 드리고요. 테스트 로그 그리고 디바이스 로그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 간 찍힌 스크린샷과 함께 각 디바이스별로 실제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성능 정보까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리포트에서 만약에 특정 디바이스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해당 디바이스를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왜 해당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테스트 시에 디바이스 팜이 실제 디바이스들의 화면들을 계속적으로 캡처를 하게 되고요. 실제 사용자들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해당 디바이스들에서 구동을 할 때 어떤 화면을 보는지 직접 해당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화면이 성능이나 소요 자원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타겟팅하고 있는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앱을 돌릴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쾌적하게 저희의 그 앱을 실행을 해 볼 수가 있느냐를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신 폰인데도 불구하고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높게 나오면 저희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 포인트를 잡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개별 테스트에서 작성된 로그 파일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칼라바시 테스트에 의해서 생성된 로그 파일인데요. 이처럼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테스트 중에 생성된 자세한 로그 파일들을 손쉽게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테스트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디바이스 팜을 보다 더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디바이스 팜은 젠킨스 플러그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요, 젠킨스에서 워크플로우를 통해 디바이스 팜을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젠킨스에서 포스트 빌드 액션을 설정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AWS 콘솔에서 일일이 GUI를 통해서 클릭을 해서 테스팅을 설정하시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시고도 젠킨스의 UI를 통해 동일한 테스트들을 손쉽게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역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번에 손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AWS 콘솔에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젠킨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또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빌드 툴이죠. 그래들에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플러그인을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저희 디바이스팜 관련 문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GitHub의 AWS Labs 채널에서도 직접 이런 플러그인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 실제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자동화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특정 디바이스에서 이제 웹을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실제로 손에 해당 디바이스를 꼭 쥐고 하나하나 수동으로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그 접속을 원하시는 디바이스를 고르시고 이렇게 세션을 생성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이게 베타 버전으로 현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디바이스 역시 현재 디바이스 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다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일부 안드로이드 제품에 한해서만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제가 원격 접속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화면인데요. 원격 접속은 했지만 저희가 직접 손으로 터치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뭐 홈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백 버튼, 그러니까 뒤로 가기죠. 뒤로 가기 같은 것은 이렇게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을 할 수 있는 어떤 버튼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만약 저희 PC에 있는 앱을 직접 설치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눈에 보이시는 그런 웹 UI에서 직접 업로드를 하시고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실제 실행되는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현재 제공되는 디바이스들은 유심히 꼽혀 있지는 않아서 뭐 전화를 걸어 보시거나 뭐 문자 같은 것을 보내 보실 수는 없지만 와이파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마켓 등을 통해서 직접 앱을 설치하셔서 사용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도 직접 구동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AWS 데이터 센터에 호스팅이 되어 있는 장비이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 카메라를 구동을 해 보시면 그냥 그 벽으로 깜깜하게 막혀 있는 화면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시고 나면 이게 세션을 종료하시면 자동화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제가 해당 디바이스를 구동하면서 발생한 그런 다양한 로그 정보들을 직접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동하는 순간부터 모든 그런 테스트 상황이 그대로 레코딩이 되어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해 보시면 실제 손을 잡고 내가 테스트했던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다 레코딩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디바이스 팜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테스트 영역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어렵게 개발한 코드, 소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올려도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그 약간 걱정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보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디바이스에 설치를 하시거나 업로드하는 앱은 테스트 후에 일단 다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AWS에 어떤 저장이 되는 그런 파일들도 30일 후에는 반드시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는 해당 순간에 뭐 어떤 다른 유저와 공유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할당이 되는 이제 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전용으로 할당이 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장시간의 어떤 그 아이디어 회의들을 거쳐서 열심히 개발을 해서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유아 교육용 앱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등록이 뭐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름은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도 이쁘게 돼지들한테 빨간 바지, 파란 바지, 노란 바지 입혀서 알록달록하게 캐릭터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박을 노리고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유아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자, 우리 앱을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잘 구동이 되는지 먼저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AWS 콘솔에서 디바이스 팜 서비스를 클릭을 하고 프로젝트 명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뭐 피그 브라더스라고 이렇게 넣는데요. 그리고 이제 앱을 업로드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디바이스 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전은 미국의 오레곤 리전 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앱의 용량, 앱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업로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마치시고 나면 업로드된 파일의 상세 정보들을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보고 싶은 테스트를 고르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다양한 테스트를 고르실 수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간단한 퍼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몇 번을 할지 그런 카운트를 이렇게 한번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랜덤 시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 디바이스들을 고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르시면 가장 기본적인 호환성 체크는 시작 전에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에서 실제 디바이스들의 기본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앱을 또 추가 설치 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선 그리고 블루투스, GPS 같은 설정은 물론이고 현재 디바이스의 언어까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해당 디바이스들이 새롭게 부팅이 되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신 그런 설정 값들로 새롭게 세팅이 돼서 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실행을 누르시면 바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렬로 동시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테스트 중에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해당 디바이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경고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모든 테스트들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완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가 끝나는 시간 자체는 사실은 그 기기의 특성, 기기의 어떤 퍼포먼스, 어떤 그 하드웨어 자원에 따라서 다 그 대동소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모든 테스트가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테스트 중에 캡처된 스크린샷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결과들을 확인해 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실제 앱이 제대로 구동이 되었는지를 빠르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화면 테스트한 부분에서 만약에 제대로 구동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로그들은 사실 뭐 볼 필요도 없겠죠. 다시 코드 레벨로 가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하나 디바이스들에서 어떤 로그를 남겼는지, 테스팅 자체에서 생성된 그런 로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디바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자원을 실제로 저희 그 앱을 구동하면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게 갤럭시 S3와 노트 5에 대한 자원 사용률 그래프인데요. 당연히 최신사양의 노트5에서는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요. 조금 이전 모델인 갤럭시 S3에서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우리 앱이 유아 교육용 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앱을 사용할 만한 주 타겟층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 사양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성능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그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에 대한 최적화에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스타트 컴퍼니라고 하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퍼지 테스트가 아닌 익스플로러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안드로이드 마켓 무료 게임 카테고리에서 오랫동안 1위를 했던 게임입니다. 이 익스플로러 테스트가 앞에 퍼지 테스트와의 차이는 뭐냐면 우선은 이 테스트는 안드로이드만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퍼지 테스트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이벤트를 랜덤하게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테스트라고 하면, 익스플로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린을 분석해서 크롤링하는, 즉 실제 유저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과 같은 그런 테스트를 수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실행하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제대로 된 컨텐츠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테스트 시작 전에 테스트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화면과 같이 넣어주시면 실제 사용자처럼 여러분의 앱을 수행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실행하는 과정은 퍼지 테스트와 거의 비슷하게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행 결과 역시 앞쪽의 퍼지 테스트와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스트 결과가 저희가 선택한 디바이스 풀의 디바이스들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옆 탭에서 스크린 캡처 결과도 쉽고 빠르게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 레벨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해당 디바이스에서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각 스텝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관련 로그는 관련 로그와 파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손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죠. 디바이스 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데 드는 그런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 요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하신 만큼 분 단위로 계산이 되는 종량 과금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정해진 사용요금을 고정 비용으로 매월 지불하시면
마음껏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 보실 수 있는 정액 요금 방식이 있습니다. 종량 과금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가입하시면 월 250 디바이스 미니츠, 즉 하나의 디바이스를 250분 동안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되 총 사용 시간의 합이 250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료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드리고요. 이제 이 무료 디바이스 미닛을 다 소진을 하시고 나면 1 디바이스 미닛당 0.17불의 요금이 추가로 이제 과금이 과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액 옵션은 하나의 디바이스 슬롯당 250불이 과금이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테스트 디바이스를 가져다 놓으실 수 있는 슬롯을 하나 할당을 받으시고 디바이스 한 대를 계속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만약에 디바이스 슬롯을 10개를 한 번에 이제 정액으로 구매를 하시면 10개를 구매를 하시면 이제 250불 곱하기 10개 해서 2,500불이 되겠죠. 이제 월 사용 비용이 이제 2,500불이 계산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10개의 디바이스 슬롯을 정액으로 구매를 하시면 동시에 병렬적으로 테스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10가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게 그래프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2개의 디바이스 슬롯을 정액요금으로 사용 중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일단 계약된 디바이스 슬롯이 2개 이하일 때는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동시에 3개 혹은 그 이상 디바이스를 동시에 테스트를 하신다면 종량 과금으로 사용하신 만큼이 비용이 이제 추가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그 테스트 패턴에 따라서 정액 요금과 종량 요금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비용 효율적으로 모바일 앱 테스팅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세션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AWS 디바이스 팜에 대한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요. 현재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계셨거나 혹은 기존에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 풀로는 테스트가 도저히 힘드셨다면 이제 보다 쉽게 이런 AWS 디바이스 팜 서비스를 사용을 하셔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테스트 스크립트가 초반 사용하실 때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아직까지 실제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AWS의 계정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초반에 250분의 무료 디바이스 미닛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손쉽게 퍼즈 테스트나 익스플로어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AWS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어떤 실무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감을 얻기 원하신다면 AWS가 제공하는 소개 동영상과 셀프 페이스드 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가 직접 강의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AWS 환경에서 가용성 높고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배포, 그리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법론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 저희 URL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김용우였습니다. AWS 디바이스 팜을 이용한 모바일 앱 테스팅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본 세션 이후에 피드백 요청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피드백을 좀 더 상세히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